나를 위해 꺼내 먹는 시간 냠냠 키트. 오늘은 만세 선인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왼쪽에 있는 비닐에 담겨 있는 거는 이 마사토라는 저희 직접 화분에 넣을 돌멩인데요. 열어볼게요. 안쪽에 보시면 좀 작은 크기의 돌멩이가 들어 있습니다. 이건 이렇게 해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화분 준비해 드렸는데 토기 화분이에요. 실제로 또 작은 미니 식물들 키우실 수 있는 에어캡을 제거하시면 이렇게 실제 작은 화분이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막대인데 이렇게 뜯어서 사용하실 거고요. 이렇게 뾰족한 부분하고 좀 납작한 드라이버 같이 생긴 부분이 있는데 딱히 구분은 지으실 필요는 없지만 사용해본 바로는 뾰족한 부분은 토코놀, 요 T라고 하는 거를 바를 거고요. 납작한 부분은 본드, B라고 하는 거를 바를 겁니다. 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시고요. 가죽도 한번 열어볼게요. 저희 오늘 준비해드린 가죽은 소가죽, 베지터블 가죽이고 약간 하드한 타입의 가죽입니다. 그래서 두께는 만드시기 편하게 제가 면적을 좀 얇게 피하를 해서 보내드렸고요. 만세 선인장의 앞뒤 대칭으로 재단해서 보내드렸습니다. 이 가죽 같은 경우는 키우실수록 좀 재밌고 함께 늙어갈 수 있는 그런 매력 있는 가죽입니다. 2장 준비해드렸고요. 이렇게 좀 퐁신퐁신한 스펀지는 이 안쪽에 좀 입체감을 넣기 위해서 준비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무엇이냐? 이거는 나중에 만드실 때, 완성하실 때쯤에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준비물은 보내드렸고요. 그럼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가죽, 만세선인장 가죽 앞뒤 판하고 본드 바르실 막대가 필요한데요. 옆에 물티슈도 같이 두고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본드 작업하실 때는 주변에 본드가 묻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여기 뭘 깔고 하시고 작업을 하시는 게 좋고요. 의류 같은 데는 묻으면 지워지지 않기 때문에 유의해 주세요. 본드를 열어볼게요. 본드는 일반적으로 좀 찐득한 돼지 본드 같은 거는 아니고 이렇게 로션같이 묽은 타입의 수성 본드입니다. 이태리제인데 냄새나 독성이 없어서 임산부가 사용하실 수 있을 정도로 안전한 본드이고요. 묽기 때문에 양 조절이 좀 중요합니다. 양은 항상 최소로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세선인장에 뒷면을 양쪽 다 발라주실 건데요. 일단 한 장 먼저 발라볼게요. 발라주실 때 양 조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여기 납작한 부분 사용하실 거고요. 양 조절은 적게 하시려면 그냥 콕 한 번 하실 때는 그냥 콕 찍어주시고 그리고 방향이 또 중요한데요. 만약 이 만세선인장의 팔 부분을 칠한다고 생각하시면 절반을 나눠서 중간에서 바깥이라고 하는 건 가죽이 잘려나간 단면입니다. 중간에서 바깥으로 쓸어 당기듯이 발라주시고요. 나머지 부분도 절반을 마저 채워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중간 몸통을 하나로 봤을 때는 이렇게 절반을 나눠서 칠해주시면 되겠죠. 면적이 좀 넓을 때는 본드량을 조금 더 사용하셔서 하시면 편하겠죠.
지금 방향을 강조드리는 거는 이렇게 하시지 않고 뭐 이렇게 하시는 경우에는 오히려 이 단면이 지저분해질 수 있거든요. 저와 같은 방향으로 돌려가시면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렇게 본드칠 양쪽에 다 바르셨으면 이제 말려서 붙일 건데요. 말랐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이렇게 흰색의 본드가 마르면서 투명해집니다. 투명해졌을 때 바르시면 되시고, 이때 본드 칠이 빠진 부분이 없는지 체크, 또한 너무 흰색이 뭉쳐져 있지 않은지 체크하셔서 넓게 펴발라주세요. 흰색의 본드가 많을수록 시간도 오래 걸리고 지저분해질 수 있고요. 저희가 바느질이 없는 가죽공예이기 때문에 본드칠을 꼼꼼하게 해주셔야 오래오래 선인장을 잘 키우실 수 있어요. 이렇게 되셨으면 본드는 닫아주시고요. 어느 정도 얇게 바르셨으면 벌써 좀 건조가 진행이 되셨을 거고, 이때 스펀지를 준비해 주세요. 스펀지는 이렇게 스티커 형태라서 떼시면 됩니다. 떼셔서 약간 모양이 선인장 그 모양에 맞춰져 있어서 두 개 다 대칭으로 되어 있잖아요. 맞는 선인장이 있어요. 얘는 안 맞죠. 네, 여기다 꼭 맞추셔야 돼요. 모양이 맞으셔야 돼요. 그래서 위에서 봤을 때 이 스펀지 테두리하고 선인장 테두리 모양이 비슷한지 보셔야 됩니다. 네, 확인하셨으면 중간으로 맞춰서 붙여주세요. 살짝 틀어져도 큰 문제는 아닌데, 맞춰주시는 이유는 한쪽이 좁을 경우에는 마주보는 선인장 가죽하고 붙였을 때 잘 안 붙을 수 있겠죠. 그래서 바깥 테두리 가죽 남는 부분에 면적을 최대한 균등하게 맞춰서 붙여주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본드를 준비합니다. 이때 스펀지에 바르실 때는 소량으로 이용하시는 거거든요. 가죽 했을 때보다 표면이 상황이 달라서 많이 하실 필요는 없고 최소한의 본드만 사용할게요. 뭉쳐져 있는 데는 펴발라주세요. 스펀지 부분까지 본드칠을 다 하셨고 어느 정도 건조가 다 된 것 같아요. 약간 띠끗한 부분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건조 시간이 너무 오래돼서 이렇게 만졌을 때 접착력이 아예 없어진 경우는 본드칠을 다시 하셔서 건조해서 붙여주셔야 됩니다. 이제 앞뒷장을 맞춰서 붙여보겠습니다. 붙이실 때는 한 번에 붙이시는 거라서 심혈을 좀 기울여서 붙여주시는 게 좋고요. 지금 앞면이 여기 스펀지 붙은 부분이 앞면이네요. 이렇게 선인장 앞부분인데 앞부분이 위쪽으로 보게 해서 붙이는 게 좀 완성도 있게 붙일 수 있으니 이 방향으로 가급적 해주세요. 그리고 한 번에 톡 붙이시는 게 아니라 포인트를 잡아주면서 최대한 한 장처럼 붙여주시는 게 좋은데요. 일단은 가장 붙이기 쉬운 부분이 여기 뿌리 부분이에요. 뿌리는 없지만 뿌리처럼 보이는 이 턱 있는 부분들을 맞춰볼게요.
나머지 부분은 지금 붙이시면 안 됩니다. 살짝 이쪽은 띄워주시고 붙이려는 부분만 이 손에 이렇게 모서리를 만지시면서 그리고 눈으로 한 번 더 확인하시면서 붙여주세요. 네, 그럼 여기 뿌리 부분이 두 장이 한 장처럼 잘 붙었습니다. 나머지는 요런 이제 팔 부분도 포인트가 될 수 있고 여기 팔꿈치, 네, 여기도 맞추실 수 있겠죠. 이런 포인트들을 먼저 잡고 그 다음에는 나머지를 붙이시는 게 요령입니다. 가장 맞추기 쉬운 포인트들을 먼저 잡아주시고 나머지는 이후에 눈과 손의 감각을 이용해서 맞물려서 붙여주세요. 처음부터 너무 세게 붙이실 필요는 없고요. 안에 하나 수정하실 수도 있어야 하니 일단 살포시 붙여주십니다. 네, 이렇게 해서 테두리를 쭉 맞춰서 1차로 붙였고요. 제가 세게 붙이진 않았어요. 일단 확인을 전체적으로 한번 하고 너무 틀어지지 않은 이상 살짝 틀어진 거는 수정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족하는데요. 만족이 하셨으면 이제 바닥에 놓으시고 이 엄지로 손톱으로 긁으시면 스크래치 나거든요. 면적으로 꾹꾹 눌러주시는데 이때 가운데 스펀지를 기준으로 그 테두리를 꾹꾹꾹 돌리면서 문질러 붙여주세요. 앞뒤로 돌려가면서 쭉 테두리를 꼼꼼하게 붙여줍니다. 우리는 바느질 같은 게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본드 붙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려요. 중간 부분도 한번 눌러주시고요. 이 테두리가 떨어지지 않으면 절대 얘가 망가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테두리 부분이 꼼꼼하게 붙어 있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귀여운 만세선인장 몸통 완성을 했습니다. 네, 이제 단면 마감 작업 해볼 건데요. 지금 만들어진 선인장 몸통 가죽하고 그 다음에 토코놀, T라고 쓰여져 있죠. 토코놀, 그리고 또 토코놀 작업할 때 막대 쓸 겁니다.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되시고요. 토코놀 열어볼게요. 본드랑 색깔도 비슷하고 냄새도 없기는 해요. 근데 약간의 실제로 만졌을 때는 점도가 있습니다. 미역이나 다시마 같은 해조류 성분이 주 성분이 있기 때문에 손으로 작업하셔도 무해하고요. 네, 그런 특징이 있고 그래서 단면에 이렇게 거친 부분들이나 좀 다듬어지지 않는 부분들을 정리해 주는데 사용을 합니다. 손으로도 작업 같이 하실 거라서 티슈 준비해 주시면 좋고요. 네, 그러면 저희는 막대하고 손을 이용해서 마감을 해볼 거예요. 손이 닿지 않는 부분들은 막대를 충분히 활용하실 거고요. 일단은 토코놀 사용 시 주의하실 거는 또 양입니다. 본드 하실 때도 채소량을 하셨듯이 토코놀도 채소량을 하셔야 면적에 필요 없는 부분들이 튀어나와서 지저분하지 않게 되고요. 그리고 단면 마감은 어떤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고 디테일을 보완해주는 거라서 조금씩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뾰족한 부분 이용해서 토코놀 콕 찍어주세요. 양을 적게 하실 거니까 콕 찍어서 마감하고자 하는 부분에 콩콩콩콩 찍어 바릅니다. 여기 부분 테두리 칼로 잘려진 부분은 다 하실 건데 한 번에 다 하면 편하겠죠. 그렇지만 하시면서 앞부분께 얼룩이 집니다. 그래서 면적은 짧게 끊어서 하시는 게 좋아요. 네, 콕콕 찍어 놓고 손가락으로 로션 바르듯이 발라주시고요.
앞쪽에 튀어나왔다면 바로바로 닦아주셔야 얼룩이 덜 집니다. 펴 바르시고, 그리고 한 번 더 좀 꾹꾹꾹꾹 뿌둑뿌둑한 느낌이 들도록 세게 정리를 해주세요. 네, 이어서 다 해볼게요. 여기까지는 손이 이제 들어가실 수 있는데 이 안쪽은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막대로 마감하시면 됩니다. 정 안 되시면 좀 생략하셔도 돼요. 너무 안 되는 부분은 억지로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막대로 문질러 주시면 됩니다. 이거에 너무 몰두하다가 이렇게 튀어나오고 지저분해지는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단면 마감 작업을 해봤는데요. 하시기 전보다 색상이 조금 진해지고 차분해지고 표면도 좀 매끈해져서 내구성도 좀 좋아진 상태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저희 가죽으로 만든 만세선인장 준비가 되어 있으니 화분에 직접 심어 보도록 할게요. 준비하실 거는 만든 이 선인장하고 토기 화분, 그리고 정체모를 가죽, 그리고 종이컵, 작은 종이컵, 그리고 여기 마사토. 이렇게 봉투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먼저 여기 이 가죽은 받침대로 사용을 할 건데요. 선인장이 사실은 뿌리가 얘는 없잖아요. 그래서 서 있을 수 있도록 가죽 받침대 보내드렸고요. 여기 좀 타이트하게 딱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심어줄 겁니다. 살짝 넣어보면 이런 느낌으로 선인장이 좀 키가 넣으면서 좀 줄어들게 딱 귀엽게 이렇게 만들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바로 넣는 게 아니라 마사토를 어느 정도 깔아서 무게 중심을 좀 잡아줄게요. 종이컵을 담아주시고 화분에는 2분의 1이 좀 안 되게 담아주세요. 화분에 2분의 1이 좀 안 되게 담아주시고 그 다음에 선인장을 좀 껴봅니다. 여기 뿌리 튀어나온 데가 여기 다 닿으면 받침대 고정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화분에 2분의 1 좀 안 되게 채워주시는 게 딱 좋아요. 무게감도 있고 이렇게 심어줍니다.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지 않게 살짝 낑기게 끼워주세요. 돌려가면서 세게 누르시면 푹 꺼지거든요. 그래서 살살살 해서 어느 정도 고정이 됐으면 됐습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마사토를 위쪽에 채워줄게요. 나머지 마사토를 컵에 담아주시고 돌려가시면서 채워줍니다. 시간에 맞게 올려주시면 되세요. 가죽이 보이는 게 예쁘다 하시면 마사토 없이 그냥 꽂아주셔도 좋고요. 네, 저는 이 정도로 조금 많은 것 같아요. 조금 더. 네, 이렇게 해서 화분에 심어보는 것까지 다 해봤습니다. 어떠세요? 굉장히 쉽지만 진짜 식물 같은 느낌이 들고 친구 같은 반려식물이 완성이 되었어요. 저는 사실 식물 똥손이어가지고
대부분은 제 손에 살아남은 식물이 없었는데요. 그런 아쉬움도 좀 달래고, 좀 사실 식물을 좋아하는데 키우지 못해서 좀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제가 좀 만들어 봤는데, 제가 화장실에 오래 놔둔 결과로는 변형이 거의 없어요. 본드가 좋은 것도 있는 것 같고, 습한 환경에서도 크게 문제가 없다. 물론 환경이 다 다르셔서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만큼 생각보다 강하고 오래오래 함께 할 수 있는 친구가 될 것 같습니다. 물을 주실 필요는 없고 가끔 이렇게 쓰다듬어 주시면 더 예뻐집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선인장과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